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오래된 베스트셀러 책 중에 인생 9단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의 저자는 65세 때 이 책을 썼고 2014년 향년 73세에 생을 마무리했지만 그녀를 그리워하는 수많은 독자들에 의해서 인생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2024년 새롭게 출간된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 내용 중 일부를 읽어볼게요. 인생 공식 양순자, 그림 박용인, 출판사는 가디언입니다. 내 탓이라고? 그게 왜 전부 내 탓이야?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교통사고 나면 대놓고 큰 소리부터 치고 멱살잡이하는 것도 그렇고 수백억씩 해먹고도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다느니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느니 하는 것도 다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 오죽했으면 종교단체에서 내 탓이요 라는 캠페인까지 벌였을까. 왜 차에다가 내 탓이요 딱지도 붙이고 그랬잖아.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운동이 제대로 정착된 건 아니니까 내가 제2의 내 탓이요 운동을 벌여볼까 해. 어때? 같이 동참해 볼 생각 있어? 두 번째니까 구호도 조금 바꿔봤으면 해. 한창 그 운동할 때도 느낀 거지만 내 탓이요 하면 무조건 내 탓이라고 합시다 라는 느낌이 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다가는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이 생기겠는 거라. 뻔히 저놈 잘못이 보이는데 내 탓이라고만 하라니까 말이야. 거꾸로 이야기하면 억울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내 탓이오가 잘 안 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나는 내 탓도 있다를 구호로 내세워 볼 참이야. 무슨 말인가 하면 잘잘못을 확실하게 따져놓고 그 다음에 내 탓을 찾아보자는 말이지.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 비전향 장기수들 지낼 곳을 마련하려고 어디 시골에 땅을 조금 사려고 했는데 홀랑 당해버렸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한테 맡겼는데 이게 내가 속은 거였더라. 이런 상황에 나보고 다 당신 탓이다 이러면 내가 억울하잖아. 또 나 스스로 전부 내 탓이요 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거나 십단이거나 둘 중 하나거든. 저쪽은 무조건 좋게 생각하고 나만 뒤집어 쓰자. 이런 건 내가 아무리 인생 9단이라도 못하겠단 말이야. 당연히 나를 속인 놈을 가려놓고 더 잘못한 놈을 가려놓고 그 다음에 내 탓을 찾아보는 거야. 내가 땅을 사기 전에 등기부도 떼어보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다. 내가 곰팡이를 직접 옮겨놓지는 않았지만 습도하고 온도는 제공한 거다. 이렇게 말이야. 이게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발전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편해지는 거야. 왜 발전이 되냐 하면 내 탓, 그러니까 내 잘못을 찾아내면 반성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다음에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는단 말이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나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해봐라. 그 말이야. 뭘 그 정도 가지고 반성이니 뭐니 해요. 당하고 나서 다음에도 등기부 확인 안 하면 그게 바보지. 그렇지. 또 등기부 확인 안 하면 바보지. 그런데 내 반성이 다음에는 꼭 등기부를 확인하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일을 할 때도 더 신중해지는 거라. 섣부르게 좋은 일 하겠다는 욕심만 갖고 덤비다가 한 방 먹었으니까. 다른 일을 벌릴 때도 주변을 차근차근 살피게 된단 말이지. 반성을 안 하고 남의 탓만 하면 딱 등기부에서 머물고 말지만 말이야. 그 다음에 왜 내가 편해지는가? 나도
처음 속았다는 걸 알았을 때는 정신이 아득했지. 한두 푼도 아니고 말이야. 또 나는 좋은 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이용해서 속였으니까 얼마나 괘씸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놈을 잡는다고 해서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잡아다 놓고 뺨을 후려 갈겨봐야 내 손만 더러워지고 마음만 더 어지럽겠더라고. 그리고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는 놈이 쉽게 잡힐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저놈은 나쁜 놈이다 하고 놔두고 나한테 눈을 돌린 거야. 그놈 욕만 하고 있으면 나만 자꾸 힘들어지니까 생각을 바꿔버렸단 말이지. 다들 해봐서 알겠지만 사람 미워하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거든.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탁한 생각만 가득해지는 거라. 그러니 속아서 돈 잃고 그놈 미워하느라고 마음 잃고 이러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안 그래? 친구랑 말다툼을 했을 때나 부부싸움을 했을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아. 물론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나쁜 놈이 가려지지 않으니까 무턱대고 저놈은 나쁜 놈 하고 결론 짓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원리는 똑같아. 영영 헤어질 생각이 아니면 빨리 화해를 해야 하는데 화해하려다가 더 크게 싸우는 일도 많잖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내 반성은 놔두고 상대한테만 반성을 하라고 해서 그런 거야. 좀 더 영리한 사람들은 먼저 자기 반성을 짧게 한 다음에 상대방이 잘못한 걸 한참 동안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니야. 내가 화해하기로 마음을 먹었잖아.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러면서 내 잘못만 이야기하는 거야. 화해하려고 겨우 좋은 자리 만들었는데 거기서 당신이 그러지 않았으면 나도 그러지 않았다. 이러고 있으면 화해가 되겠냐고. 그러다가 진짜 나만 잘못한 게 되면 어떡해요? 이렇게 묻고 싶을 거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 대개 당신이 그렇게 나가면 저쪽에서도 자기 몫의 반성을 하게 돼 있어. 당신이 걱정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저쪽이 정말 자기 잘못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당신이 잊지도 않은 남의 잘못을 만들어내는 경우 두 가지뿐이야. 그런데 당신이 그런 사람일 리도 없고 또 그런 당신이 만난 사람이 영 막대먹은 사람일 리도 없거든.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그 말이야. 어때? 내 운동에 동참해볼 마음이 생겼어? 어렵다고? 그렇지, 쉽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행복으로 가는 열차를 타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나는 행복 열차를 타는 티켓을 어디서 끊는지 말해줄 뿐이지 직접 끊어주지는 못하거든. 불행 티켓을 끊을지 아니면 행복 티켓을 끊을지 그건 오롯이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니까 말이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